모카랑 비슷하네. 모카가 갑자기 쌍용차를 인수한다고 하면 경쟁해볼 만한데? 해볼 만한데?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쌍용차. 쌍용차. 요즘 너무 어렵죠?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부도가 나는 상황. 신형 렉스턴이다, 뭐 렉스턴 스포츠카니다, 뭐 이제 좀 잘 되나 보다. 이랬는데 차는 괜찮아진 것 같은데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서 쌍용차가 정말 아예 없어지는 게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전기차 공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새로운 신흥 회사들도 많이 생겼고. 그런데 이런 쌍용차 공장만한 이런 규모의 공장이다, 공장 자체도 저렴하면 이러면 완전 딱일 것 같아요.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회사들도 많은데 우리나라에 배터리 공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설도 다 돼 있고 한미 FTA도 맺어놨고 한 EU FTA도 맺어놨으니까 요즘 막 미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관세를 맞느니 그냥 한국에다가 공장을 사면 그 관세 다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누군가 인수한다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거죠. 뭐가 되진 않아. 이거 누가 인수할까? 이런 거 얘기 좀 들으셨어요? 들으셨나요? 많이 들으셨죠? 일단 첫 번째, 에디슨 모터스입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전기버스 만드는 회사죠. 길에 많이 있어요. 회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작년 매출이 뭐 한 900억 원 수준이고 직원이 200명이 채 안 되는 그 중소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강영권 대표님께서 지난번에 쌍용차 인수 말씀하셨을 때 야, 저거 가능할까 싶었는데 얼마 전에 에디슨 모터스가 세미시스코라는 회사를 인수했죠. 그러면서 세미시스코 주가가 어우, 세상에 한 달에 491%? 야, 이게 실화냐 싶습니다. 이야, 불안합니다. 이게 올랐다고 해서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불안합니다. 이거 사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튼 에디슨 모터스 이번에 총알 든든히 마련한 것 같죠. 이미 조성되어 있는 펀드가 3천억 원 규모의 펀드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투자 여력을 말씀하시는데 1조 5천억 원? 진짜 1조 5천. 좀 센데요. 야, 좀 세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정도면 아주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인수할 수 있어. 조금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이 정도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정말 독특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일단 K-POP 모터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K-POP이니까 음악하는 회사 같잖아요. 근데 실은 그건 아니고 중국 자동차를 동남아 쪽에 수출하는 이런 것들도 하고 스쿠터, 전기 스쿠터 같은 것도 판매하고 이런 회사예요. 옛날에 중국 중따이 자동차의 도미 제노 뭐 이런 초소형 자동차 수입하기도 했고, 그리고 중국의 용스랜드라는 회사, 이런 회사의 스쿠터를 막 수입하기도 하고 뭐 그랬죠. 한용스랜드 아니고 저하고 아무 관계없는 회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박석전 앤 컴퍼니가 있습니다. 박석전 앤 컴퍼니는 대표님 성함이 박성전이야. 박석전 앤 컴퍼니는 인수합병이나 투자 전문기업이라고 하는데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 외에 미국, 중국 기업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뭐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고요. 일단 K-POP 모터스부터 보면요, K-POP 모터스 전기차 시동 후 바로 자가충전 가능 전기차 개발. 자가충전? 전기차를 시동을 해서 전기를 쓰는데 그 전기로 자가 충전을 해. 신박한데? 여기 기사 한번 읽어보면요, 한국이나 미국 특허 등의 기술을 이용해서 세계 최초로 무충전 전기차 시대를 활짝 열어서 국가 기반 전기차 산업 발전 및 지구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래서 여기 황 회장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온보드 차저가 있기 때문에 차저가 차에 내장되어 있어서 온보드 차저라는 거지. 근데 보통 전기차에서 말하는 온보드 차저는 이게 아니고, 전기차에서 말하는 온보드 차저는 전기만 꽂으면 그 안에서 충전된다, 이걸 온보드 차저라고 해요. 아무튼 온보드 차저라는 게 여기선 다른 뜻으로 쓰이는 거지, 그냥 차가 스스로 충전한다는 의미에서 온보드 차저다. 그렇군요. 일단 그래서 황 회장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리튬 이온을 버리고 조만간 효율이 높은 그래핀 배터리로 넘어간다. 그래핀 다 아시죠? 흑연의 결합이 이렇게 예쁘게 결합되어 있는 이게 그래핀이죠. 기존에 원래 흑연을 쓰는데 흑연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조금 특이하게 하는 게 그래핀 음극재예요. 그리고 그래핀 자체를 코팅하는 데도 사용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차가 막 어마어마한 그런 배터리 기술이 생기는 건 아닌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에너지였다. 근데 이제는 무충전 발전기를 이용하면 친환경 전기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또 그런 것도 있어. 지금 전기차가 보급되지 않는 이유는 충전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충전을 한다. 훌륭한데요?
전기차 충전하는 게 문제니까 충전을 안 하게 만들겠대. 맞네. 그걸 왜 생각을 못했지? 충전 안 하게 만들면 되잖아. 왜 충전하게 만들었어 애초에? 잘못하셨네. 그래서 어떻게 충전을 안 하냐? 충전하는 대신에 무충전 발전기를 쓰면 된다는 거예요. 무충전인데 발전을 한다. 발전을 하고 그걸로 달리고 그걸로 또 발전하고 그걸로 또 충전하고 또 달리고 네, 이런 거예요. 그럼 되네. 이거 뭐 무한동력인데? 웃으면 안 돼. K팝 모터스의 황효섭 대표님께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멘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드러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이렇게 찾아보면요. 일단 이 회사는 직원이 155명입니다. 주업이 스쿠터 판매, 초소형 전기차 판매 이런 거고요. 베트남 쪽에다 스쿠터 많이 파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 K팝 모터스는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당연히 아니죠. 장외 주식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투자자들에게 영상을 이렇게 올렸어요. 영상을 어떤 식으로 올렸냐면 여기 써 있어요. 2020년 매출 계획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떻게 써 있냐면 4,950조 4,950조가 매출 웃으면 안 되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전기 스쿠터를 2020년에 16억 5천만 대를 팔겠다고. 세계 인구가 지금 몇이야? 세계 인구가 70억이니까 16억대 1년에 16억대 정도는 팔아야죠. 역시 통이 크십니다. 형님 대단하세요. 4,950조를 매출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한 해 삼성전자 1년 매출이 236조? 야, 삼성전자 아무것도 아니네. 4,950조는 하셔야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K팝 모터스는 목표는 일단 마음대로 정할 수 있죠. 누구나 목표는 정할 수 있는데 4,000조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 네, 그리고 이런 뉴스들이 어디 나오냐면 코리아 저널리즘이라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가 있어서 여기 코리아 저널리즘을 보면 대표가 써 있어요. 코리아 타임즈 투데이 주식회사 대표 황효섭. 편집국장 대표님이 편집국장이시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제일 위에 있는 기사가 K팝 모터스 전기차 충전 3초 시대 연다. 3초 만에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연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보면 제목이 3초라고 돼 있는데 내용엔 3초가 없어. 3초가 없어.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게 있었는데 K팝 에너지, K팝 H&B, JENS, ENC 이게 다 K팝 모터스 계열사래요. 계열사가 많으셔서 회장님이시구나. 기사에 따르면요, K팝 모터스가 요번에 K팝 모터스 홀딩스 그룹을 설립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K팝 모터스는 쌍용차를 인수해서 전기차 관련 경쟁력을 강화해서 미국의 핑크시트, 그러니까 미국 장외 시장에 먼저 진입해서 연말에는 나스닥까지 진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훌륭하시고요. 네,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 그럼 같이 하기로 한 회사 어디냐? 이게 박석전 앤 컴퍼니인데요. 박석전 회장님의 박석전 앤 컴퍼니는 그럼 어떤 회사냐? 여기 보면은 일단 홈페이지는 없어요. 일단 홈페이지는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사무실 전화번호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회사인데요. 워낙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박석전 씨 자체가 별명이 있다고 해요. 유명한 별명이 스텔스 박이야. 스텔스 박. 수면에 드러나지 않고 여기서 뒤에서 막 경영을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을 잘 하시기 때문에 스텔스박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인수합병, 기업 간의 이런 것들을 아주 전설적으로 잘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박석전 앤 컴퍼니가 이번에 쌍용차를 인수하게 되면 박석전 앤 컴퍼니는 몇 명짜리 회사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인에 보면 17명이네요. 17명. 모카랑 비슷하네. 모카가 갑자기 쌍용차를 인수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경쟁해볼 만한데? 해볼 만한데? 박석전 앤 컴퍼니는 혈림 생명과학이라는 그런 사업 영역을 갖고 있어요. 바이오가 되게 핫하니까 생명과학을 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금융계의 슈바이처 박사를 꿈꾼대요. 그러니까 슈바이처 박사는 슈바이처 박사인데 의사는 의사인데 금융계의 의사. 네, 이런 걸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위한 의사로 거듭나서 병들고 아픈 기업을 치유하겠다. 이런 포부라고 하십니다. 기업의 생명과학. 그래서 생명과학이네요. 여기서 보면요, 하느님이 쌍용차에 마음을 주시고 있어서 이번 인사전에 참여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느님의 깊은 뜻으로 이렇게 참여하시게 되셨구나. 웃으면 안 돼. 일단은 하느님하고 조금 이렇게 친하신 것 같아요. 갓블레스 쌍용차입니다. 네, 하느님이 마음을 주시고 계세요. 앞으로 3년 내에 3대 그룹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3대 그룹은 우리나라의 3대 그룹은 뭐야? 삼성, LG, 박석전 앤 컴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에 대해서 주변에 부자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꿈을 꾸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한항공이 되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 대한항공을 인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 인수한다면서요? 그거 왜 안 하셨어요? 이랬더니 그게 대형교회 집사하고 다툼이 생겨서 그 법정 분쟁으로 구형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한항공 M&A 뛰어들 수 없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 대표님은 항상 드림위즈 대표라고 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드림위즈닷컴을 운영하고 있냐? 그럼 그건 아니고, 드림위즈 인터넷 그거 아니고요, 그거는 김수현 씨가 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드림위즈 라는 그냥 다른 회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드림위즈는 13명의 직원이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이 쌍용차를 정말 인수할 것이냐? 아마도 이 업계 관계자들은 그게 현실적이진 않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기에 아주 적은 비용 가지고서도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그냥 난 후보로서 그냥 한번 들어가 볼래. 그래서 정상적으로 회사를 인수할 거냐? 라고 보이진 않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네요. 네, 그러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하냐? 쌍용차 인수에는 최소 5천억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많게는 1조 정도 필요하다고 해요. 그럼 이 돈 어디서 나올 거냐? 지금 다들 하는 얘기는 이거 쌍용차 인수해서 그거 갖고 전기차 회사로 만든 다음에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겁니다. 쿠팡 봐라, 쿠팡. 야, 봤냐? K스탁이라는 게 이 정도지. 이러면서 쿠팡이 지금 1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거 못 봤냐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쌍용차를 인수해서 우리나라 3대 기업으로 들어가겠다. 훌륭하십니다. 한국의 테슬라가 되겠다. 맞죠? 이게 맞죠? 꿈은 크게 가져야죠. 그럼 나스닥 상장은 가능한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해요.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으면 스펙은 왜 있으며, 나스닥에 그렇게 들어가려고 그 목을 매는 사람들은 왜 존재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내용도 보면 업무들이 주로 아이돌하고 업무 협약식 같은 거 맺은 거 이런 것들이 주로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어렵지 않나 하는 내용들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기사가 그렇게 나와 있네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회장님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이에요. 네, K팝모터스의 계획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모든 차를 다 전기차로 개조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돌아다니는 차가 2천만 대인데 2천만 대를 다 전기차로 하면 이게 얼마냐는 거지. 대단합니다.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거기서 추가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추가로 이 비행기, 소형 항공기를 다 전기 비행기로 바꾸겠다. 그리고 어선, 상선, 유람선 이거 다 전기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또 발표했어요. 밴드 전기배야. 배 전기배. 야, 되나? 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가다가 전기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배에다 전선 꽂아야 되나? 어떻게 충전하지? 무충전이니까 가능하다? 그럼 되겠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네, 그래서 황 회장님이 또 고용 창출도 요번에 또 엄청나게 한다고 합니다. 기존 쌍용차의 공장에 3,50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 명도 이탈 없이 다 생산직에 종사해야 되고, 그리고 추가로 여기에 2,000명을 더 뽑아야 되고, 그리고 2공장, 3공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도 더 많은 사람을 뽑아서 전남 지역의 조선업체도 또 추가해서, 그래서 전체 생산직 종사자를 1만 5천 명을 고용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 자금은 3조 8천억 원 3조 8천억 원입니다. 3조 8천억 원을 나스닥과 뉴욕 증권시장에서 양쪽에서 조달하신다고. 그럼 되겠네. 3조 8천억 있으면 되는 걸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다들 왜 그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네, 쌍용차 요즘 완전 혼란합니다. 이 금호 타이어 인수전에 전에 타이어뱅크가 갑자기 참여하기도 했고요. 대통령 선거만 해도 엉뚱한 분들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 보면 굳이 정말로 인수의 뜻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로 나 대통령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홍보하는 홍보 수단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한국의 테슬라가 되겠다 이런 얘기도 정말 이제 좀 약간 식상하고, 전기차로 뭘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게 결국에 어떤 투자에 얽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투자라는 거는 정말 신중하게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는 분야에는 투자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쌍용차는 정말 전통 있고 의미 있는 자동차 회사인데 이렇게 인수하는 회사들 이렇게 없고 이렇게 좀 독특하다니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쌍용차가 지금 부도를 겪고 회생 절차를 거치고 있잖아요. 근데 회생 절차를 거치고 나면 뭐가 되나? 이 금융기관의 빚은 어느 정도 탐감되죠. 그래서 회생이라는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근로자 임금, 퇴직금 이런 여러 가지 공익 채권들 있잖아요. 이런 것만 지금 7천억이 넘게 있거든요. 지금 이거를 인수하게 되면 그 7천억을 그대로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인수비용만 1조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불안한 이런 상태에서 산업은행이나 아니면 대기업이 이 쌍용차에 투자하거나
뭐 쌍용차를 바로 인수한다거나 이런 결정을 내리면 이건 너무 위험하죠. 주식회사가 만약에 이런 걸 한다, 뭐 산업은행이 한다 이러면 이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는 거니까 누구도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회생 절차를 다 마치고 여기서 정리가 구조조정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나 인수할 수 있다. 그렇게 대기업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튼 쌍용차 꺼질 듯 아직도 기대를 완전히 저버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쌍용차 인수한다는 회사들이 얘기하듯이 지금 쌍용차 제대로 된 전기차 회사로 잘만 전환하면 회사가 완전히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쌍용차에 대한 기대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고요. 뭔가 좀 잘 회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쌍용차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K-팝 원토스 풀매수 풀매수 가나?